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최고 투자은행의 자부심 넘치는 한 남성이 어느 날 단 한 통의 이메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런던과 미국이 일하기에 최고라 믿었던 그가 과연 왜 낯선 한국 땅에 보내지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가 맞이한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디어스 스털링입니다. 저는 런던의 큰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고 항상 런던과 미국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어왔어요. 저는 제 자리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고 지금의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을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다음 회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상사께서 저를 사무실로 불러내셨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과연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 궁금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상사께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한 폴더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폴더를 열어보니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에 6개월 동안 파견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여러 편견이 있었어요. 런던에서 들은 한국 관련 이야기는 주로 너무 바쁘고 경쟁이 치열하며 문화가 이질적이고 언어 장벽이 높다는 인상이었어요. 또한 일부 사람들은 한국의 도시 생활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개인주의가 강해 따뜻한 인간미를 잃었다고까지 말하곤 했어요. 한국은 너무 복잡하고 낯설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내내 맴돌았고 이런 부정적 인상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 집과 너무 다른 곳에서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금 압도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제나 모든 것이 익숙한 런던에서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어요. 떠나기 전 저는 좋은 친구인 샬럿 애덤스와 대화를 나눴어요. 샬럿은 런던에서 홍보 일을 하고 계시고 늘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도록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녀께서 저를 보시며 웃으시며 데디어스, 의심이 있는 건 알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한국은 빠른 인터넷, 놀라운 24시간 운영 가게들, 그리고 매우 안전한 거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멋진 모험이 될 수도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제가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말씀이 저에게 조금의 희망을 주었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제 어머니 에블린 스털링께서 저를 배웅하러 오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얘야, 새로운 여행은 언제나 놀라움으로 가득하단다. 한국이 주는 모든 것을 배우고 즐길 준비를 하렴.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렴.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미소 덕분에 저는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이 결정에 대해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비행 전날 밤 저는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국이 어떤 곳일지 상상했어요. 거리는 붐비고 시끄러울까? 아니면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을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낯선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 들까? 호기심과 불안, 그리고 약간의 설렘이 뒤섞인 감정의 폭풍을 느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임무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과 질문 가득한 머리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제가 떠나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새로운 경험 속에서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자. 비록 미지의 세계가 두렵지만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요. 저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공항은 밝고 깨끗하며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체크인 과정도 부드럽고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최신식 스크린,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모든 방향을 안내하는 명확한 표지판들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모든 걱정은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 어린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이 도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주는 새로운 경험들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한국이 저에게 최고의 놀라움을 선사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어요. 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느낌을 받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밝고 새로웠어요. 공기에서는 상쾌한 향이 느껴졌고 공항은 즐거운 목소리와 부드러운 배경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현대적인 표지판들과 명확한 안내, 그리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가 바로 눈에 띄었어요. 터미널을 지나며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띄었어요. 밝은 불빛 아래 반짝이는 바닥과 깔끔하고 정돈된 벽들을 보면서 런던에서 익숙했던 모습과는 매우 달랐어요. 저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는 어떤 놀라움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우리 한국지사의 현지 매니저인 박민지 씨를 만났어요. 민지 씨는 출구 근처에서 제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지 씨는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녀께서 공손하게 인사하시며 환영합니다. 미스터 스털링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 긴장감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다정한 말이 마치 제가 이 새로운 곳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셨어요. 민지 씨는 저를 공항 곳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녀께서는 이 공항이 높은 효율성과 첨단 기술로 유명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요. 사소한 세부사항까지 모두 신경 쓰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렇게 잘 정돈된 시스템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명확한 표지판부터 빠른 체크인 절차까지 모든 것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구역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민지 씨의 친근한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민지 씨께서는 빠른 기차 분주한 시장, 그리고 곧 맛보게 될 유명한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호기심의 불꽃을 느꼈어요. 도시를 탐험하며 새로운 요리를 맛보고 저와는 다른 문화를 배워보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가졌던 의심들이 어쩌면 잘못된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숙소로 가는 버스에 탔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도로는 넓었고 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었으며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건물이 어우러져 독특한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작은 가게들, 큰 백화점들, 그리고 분주한 재래시장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 모습은 생기 넘치고 다채로운 색과 생명력으로 가득 찬 장면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웃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진정한 공동체의 느낌이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몇몇 동승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분들은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시며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한 분은 밤늦게까지도 거리가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분은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의 편리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점점 더 큰 설렘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낯설고 이질적인 곳이 아니라 기회와 따뜻함이 가득한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에 약간의 불안함은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긍정적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며 웃음을 지었고 열린 마음으로 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임시 집에 정착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런던의 분주하고 익숙한 거리에서 이 혁신과 따뜻함이 넘치는 땅까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에 의심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한국에 대한 첫인상으로 점점 바뀌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배우고 성장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마치 놀라움으로 가득 찬 새로운 책을 펼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설렘과 호기심을 안고 한 주의 업무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부드러운 알람 소리에 눈을 떴고 창문을 통해 따스한 빛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밖을 내다보니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른 지하철을 타고 상인들은 포장마차를 준비하며 건물들은 밝은 네온 불빛으로 새벽부터 빛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런던에서 느꼈던 느리고 안개 낀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느 아침 근처 카페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저는 동네를 직접 걸어보기로 했어요. 깨끗한 인도를 따라 걷다 보니 가지런히 심어진 나무들과 전통적인 멋이 가미된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가게들과 신선한 과일, 맛있는 간식을 파는 노점상을 지나쳤어요. 공기에서는 갓 구운 빵과 매콤한 길거리 음식의 달콤하고 매력적인 향이 섞여서 풍기고 있었어요. 근처 상점에서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마치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걷다 보니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민지 씨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이에요. 라고 하셨었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조차도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고 다음 버스가 언제 올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한 표지판들이 있더라고요.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공동체 의식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점심시간 저는 새로운 동료 몇 분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저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걸 항상 좋아했는데 오늘은 그럴 절호의 기회였어요. 메뉴에는 다채로운 사진과 간단한 설명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비빔밥을 먹어보기로 결정했어요. 밥과 야채 그리고 약간의 매운 소스가 어우러진 요리였어요. 한 입 먹자마자 다양한 맛들이 제 입안에서 터졌어요. 신선하고 새콤달콤하면서도 매콤함과 단맛의 균형이 정말 훌륭했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동안 그분들께서는 이 요리의 역사와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저는 그들이 자신의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 후 제 업무 시간은 회의와 토론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사무실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분명히 느껴졌어요. 컴퓨터 시스템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얼마나 매끄럽게 돌아가는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저는 건물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요.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가족들이 야외를 즐기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에너지와 질서로 가득 차 있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날씨를 확인하거나 커피를 주문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기술이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된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하철을 타고 제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지하철은 조용하고 편안했으며 창밖을 바라보며 수많은 가로등 아래 어둠 속에 빛나는 도시를 감상했어요. 버스와는 달리 지하철은 정시에 도착했고 때때로 런던에서 겪었던 예기치 않은 지연과는 전혀 달랐어요. 옆에 앉은 한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인생을 즐기고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간단한 지혜를 전해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고 한국은 사소한 순간들조차 소중히 여기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첫 며칠 동안의 경험이 저를 이미 많이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 가졌던 의심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이 나라의 아름다움, 효율성 그리고 친절함에 대한 깊은 감사함으로 대체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지 빠른 기차와 현대 기술만 있는 곳이 아니라 활기찬 문화, 배려심 깊은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축하하는 정신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이 땅과 점점 더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고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자기 전에 다짐했어요. 계속해서 탐험하고 계속해서 배우며 한국이 주는 모든 경이로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자. 어느 한적한 아침 한국에서 또 다른 바쁜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에 제 전화가 급한 소식과 함께 울렸어요. 발신자는 제 어머니 에블린 스털링이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몸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며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어요.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갑자기 큰 부담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셔서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곳에서의 일과 집에 있는 가족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한때 한국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세계가 저를 희망과 설렘으로 채워줬었는데 이제는 미국에 계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충돌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무척 두렵고 걱정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여기서의 일도 하고 어머니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화 통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래로 보이는 활기찬 도시를 바라보며 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분주한 거리, 밝은 불빛,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기차들이 마치 제가 어머니와 함께 보내야 할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가족이 항상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 저는 도움을 주시는 한국의 가이드 민지 씨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미국으로 잠시 돌아갈 수 있는 휴가를 요청했어요. 민지 씨께서는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며 차분하고 다정한 말투로 스털링님, 필요한 만큼 시간을 쓰세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한국은 스털링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민지 씨의 말씀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처음으로 한국이 단순한 직원으로서만 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배려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비행편을 예약했어요. 짐을 싸면서 한국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빠른 지하철 타기, 낯선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맛있는 식사들. 저는 이 순간들이 그리울지 아니면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곳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궁금해졌어요. 결국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한국의 경이로움에 감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기억 속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인천공항에서 받았던 따뜻한 환영과 웃는 사람들로 가득 찬 활기찬 거리, 그리고 새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이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곧 다시 돌아와서 일과 가족을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을지 찾아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어머니가 치료받고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으며 어머니께서 아프시기 전에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그 조용한 병실 안에서 저는 가족과의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빠르고 효율적인 생활이 다를 수는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역시 가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병원에서 긴 시간 동안 보내면서 저는 미국에서의 시스템과 한국에서 경험했던 시스템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더 느리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병원 서류 작업은 오래 걸렸고 서비스도 한국에서 느꼈던 것처럼 부드럽고 원활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처럼 더 쉽고 배려 깊은 환경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가족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의 가치를 배웠어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곧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드렸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첨단 기술에 대해 얼마나 많이 감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삶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국은 제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비록 삶이 빠르고 다를지라도 언제나 사랑과 배려를 담을 자리가 있음을 알게 해주었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어머니께서도 약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가족과 일이 서로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효율성,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제 생활 속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걱정과 희망이 함께 어우러진 채 가득 찼고 이번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병원을 떠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랑, 배려, 그리고 효율성이 함께 어우러지면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가족 위기와 병원에서 보낸 긴 시간 후 저는 삶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곁에 앉아 부드러운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빠른 기차, 밤에 빛나는 도시의 불빛,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따뜻하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함과 효율성이 미국에서도 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국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도시가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돌봐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했어요. 저는 이것들이 단순한 작은 디테일이 아니라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들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우리도 한국처럼 모든 일이 부드럽게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리 학교, 사무실, 심지어 병원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모두의 삶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료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해졌고 곧 우리의 대화는 변화에 대한 계획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집 근처 공원을 걷다가 저는 한국에서 보았던 깨끗한 거리와 안전한 동네를 떠올렸어요. 여기 공원은 푸르고 나무가 가득하지만 한국처럼 활기찬 에너지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아주 소중히 여기며 항상 청소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생각에 저는 여기서도 그 에너지를 가져오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주말마다 동네 공원 청소 활동을 조직했어요. 이웃, 친구 그리고 몇몇 지역 공무원분들도 초대해서 함께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쓰레기를 줍고 새 꽃을 심으며 낡은 벤치를 칠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공원은 새롭고 아늑해 보였고 모두가 웃으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직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빠른 인터넷, 모든 상점에서의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길 잃은 물건을 찾아주는 단순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하며 저희 팀이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무 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격려했어요. 동료들이 제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고 곧 일상 업무 속에서 작은 개선들을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처음에는 느렸지만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사이의 소통 방식도 더 명확하고 빠르게 변했고 회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로 가득한 활기찬 토론의 장이 되었어요. 또한 저는 혼자서도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고 기초적인 한국어 문장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배울수록 이 나라가 발전과 공동체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감탄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제 일상생활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일정을 더 꼼꼼하게 계획하고 일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모두 챙기며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저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새로운 색을 더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일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커졌어요.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모든 작은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배우고 그 에너지를 집으로 가져오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이 났어요. 친절, 효율,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말이에요. 창문 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미지의 것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사랑과 배려, 그리고 진보를 토대로 한 새로운 미래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제 인생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임을 직감했어요. 여러 달 동안 일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본 끝에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나라의 빠르고 친절한 기술, 깨끗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여기서 배운 교훈들은 결코 버려둘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머무르며 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는 강한 끌림을 느꼈어요. 제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빠른 기차를 타고 낯선 사람들의 미소와 동료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바꾼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첫날 저를 환영해주신 민지 씨와 효율성과 공동체 정신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준 많은 동료들이 기억났어요. 또한 가족 위기를 겪으며 어디에 있든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기억들이 저에게 과감한 선택을 할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먼저 상사와 이야기하며
제 직장을 한국 지사로 영구적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어요. 한국의 생활 방식과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설명드렸어요. 놀랍게도 상사께서는 매우 지지해 주셨어요. 스털링님, 새로운 길을 믿으신다면 변화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마치 멋진 모험의 시작점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은 간단하게 진행되었어요. 서류 준비와 비자 발급 등의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곧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땅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 낯설면서도 동시에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맞이한 따스한 햇살과 친절한 안내, 그리고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는 제게 이곳이 곧 집이 될 것임을 직감하게 했어요. 한국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포근함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후 저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한국의 생활 방식에 서서히 적응해 나갔어요. 저는 매일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연습하며 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언어 앱도 사용하고 한국 프로그램도 보며 새로운 친구들에게 도움도 청했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제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보면서 저는 큰 존중과 환영을 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실수를 해도 모두가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저는 주말마다 도시의 여러 구역을 탐방하며 더 깊이 있게 한국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인근 도시로 여행도 다녀왔어요. 오래된 전통과 현대적인 생활이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어요. 고즈넉한 사차를 걸어보고 고속열차를 타고 분주한 쇼핑지구로 이동하는 등 그 대비가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저는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단지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구석의 숨은 아름다움을 제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직장에서는 한국 시스템에서 배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프로젝트 개선에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에게 한국의 빠른 인터넷, 모든 상점에서의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단순한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 팀이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무 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소규모 회의를 조직했어요. 동료들이 제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고 곧 일상 업무 속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소통 방식도 점점 더 명확하고 빠르게 변했고 회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로 가득 찬 활기찬 토론의 장이 되었어요. 저는 더 나은 근무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저녁 저는 조용한 동네 공원에 있는 강가에 앉았어요.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처음 의심 많던 신참에서 이제는 한국에 진심으로 속한 사람으로 변해온 제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새로운 도전을 감행한 덕분에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직업적으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크게 성장했다고 느꼈어요. 그동안 겪은 어려움들이 저를 강인하고 열린 마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앞으로를 바라보며 저는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를 보았어요. 계속해서 배우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변화의 아름다움을 다른 이들도 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제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교훈들이 어우러진 삶을 말이에요. 앞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였어요.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제 머리는 열려 있으며 제 영혼은 앞으로 올 어떤 어려움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나라는 제 집이 되었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밝은 미래를 이곳에서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지구총감동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